안녕하세요, 스코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HTML과 CSS를 사용해서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웹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웹페이지를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상단에는 이렇게 헤더 메뉴가 존재를 하고요. 여기 보이는 메뉴에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 이렇게 색상이 변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의 중앙에는 헤딩 텍스트가 이렇게 한 줄 존재를 하고요. 이 헤딩 텍스트 밑으로는 일반적인 텍스트가 이렇게 두 줄 존재하고 그 밑으로는 버튼이 하나가 있는데 이 버튼에 마우스를 올려보게 되면 호버 효과가 적용이 되어져서 마우스를 올렸을 때 버튼의 배경 색상이 이런 식으로 변하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웹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HTML과 CSS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바로 같이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실습을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할 파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동영상 하단의 상세 설명 부분에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링크를 적어 둘 테니까 그 링크를 이용해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받으신 파일을 압축을 풀어보시면 폰트 폴더와 이미지스 폴더, read.txt 파일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을 텐데요. 이 폴더와 파일을 실습 디렉토리에다가 옮겨주시면 준비가 끝납니다. 자, 준비가 다 되셨으면 HTML 코드부터 먼저 저와 함께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컨테이너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지고 있는 div 태그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헤더 영역을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헤더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div 태그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h1 태그 밑에 있는 a 태그가 포함되어 있는 형태로 이렇게 태그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a 태그에 들어갈 텍스트는 제가 아까 준비한 read.txt 파일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 디자인이라는 부분을 이 부분에다가 텍스트를 그대로 적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메뉴 영역을 코딩하기 위해서 내부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div 태그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UL 밑에 li 태그를 5개 만들어 주고 a 태그를 바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 a 태그의 href 속성은 아직 정해져 있는 경로가 따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렇게 샵키호를 대체해서 넣어 주도록 하고요. 이 a 태그에 작성할 텍스트는 텍스트 파일에 보이는 이 영역입니다. 여기에 있는 걸 하나씩 복사하셔서 a 태그에 순차적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홈 넣어주시고 베드룸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다이닝 넣어주시고요. 키친 넣어주시고 백야드를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우리가 아까 완성된 페이지에서 보이는 헤더 영역에 필요한 HTML 태그를 전부 다 작성을 하게 된 건데요. 우선 여기까지 작성된 걸 한번 확인을 해보면 아마 이렇게 보이고 있을 겁니다. 아직 우리가 CSS로 스타일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단조롭게 보여지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에 HTML 코드를 이어서 작성을 할 거냐면 여기 보이는 헤딩 텍스트가 들어가고 버튼이 있는 이 영역을 HTML 코드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헤더라는 div 태그가 끝나는 그 다음 부분에다가 히어로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div 태그를 하나 만들 거고요. h2 태그와 p 태그 그리고 버튼 태그를 이용해서 코드를 작성할 겁니다. h2 태그는 여기 보이는 텍스트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p 태그는 여기에 적혀져 있는 텍스트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두 줄로 표시가 돼야 되니까 이 press라는 단어 앞에 br 태그로 줄바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튼의 텍스트인 watch video까지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우리가 실제 아까 봤던 웹페이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HTML 태그를 전부 다 작성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한 걸 보면 아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타일이 하나도 지정되지 않은 모습으로 보이게 될 텐데요.
우리는 지금부터 스타일 파일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보이는 HTML 페이지가 이런 식으로 보이도록 변경을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CSS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러분들이 CSS 코드를 작성하기 전에 HTML 문서에 내가 외부에다 작성한 CSS 파일이 연결이 되어져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이는 코드처럼 링크 태그를 이용해서 내가 연결할 외부 CSS 파일을 href 속성의 값에 적어주시면 해당 HTML 파일과 style.css 파일이 연결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건 꼭 array라는 속성도 사용하셔서 stylesheet라는 값을 적어 주셔야 된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저와 똑같이 코드를 작성해 주시게 되면 여기 보이는 style.css 파일에 작성한 CSS 코드들이 해당 HTML 문서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전체 선택자를 이용해서 모든 태그의 마진과 패딩을 초기화해 주고요. 그리고 박스 사이징 속성의 값이 기본적으로 전부 다 콘텐트 박스로 적용되어져 있는데 원활한 위드스와 헤이트 계산을 위해서 모든 태그의 박스 사이징 기준을 보더 박스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HTML 코드에서 작성한 이 디자인이라는 로고 부분에 해당하는 이 텍스트를 예쁘게 한번 꾸며 볼 건데 이 텍스트는 우리가 아까 사전에 준비한 폰트 파일에 있는 폰트를 적용할 겁니다. 앱스터라는 폰트인데 이 앱스터라는 폰트가 일반적인 텍스트를 굉장히 감각적으로 보여주게 해주는 그러한 폰트예요. 그래서 이 폰트를 지정을 해볼 건데 안타깝게도 이 폰트는 구글 폰트에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폰트 파일을 참조해서 적용하는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CSS에서 폰트 파일을 참조할 수 있는 방법은 폰트 페이스를 이용한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폰트 페이스를 이용해서 내가 적용할 폰트 패밀리 규칙을 만들어 주시고요. src 속성을 사용해서 URL로 내가 적용할 폰트를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 WOFF 확장자가 존재하는 이 앱스토어 웹폰트.woff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해당 폰트의 포맷을 이렇게 woff다 라고 알려주게끔 코드를 작성하시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 스타일 파일에서 폰트 패밀리 앱스토어라고 적게 되면 이 폰트 폴더 안에 있는 앱스토어 폰트가 적용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스타일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를 선택자로 지정을 해서요. width 100%, height 100vh,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속성을 이용해서 linear gradient RGBA 000 0.8,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RGBA 000 0.8로 해서 검은색 마스크를 씌우고요. URL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아까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스 폴더 밑에 있는 room.jpg를 경로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이는 linear gradient 때문에 해당 이미지 위에 검은 색깔 불투명도 되어져 있는 이미지가 마치 마스크 레이어가 씌워진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제가 100%라고 안 하고 height 속성의 값을 vh라고 적은 이유는 여기서 만약 100%라고 적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100%라는 전체 크기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width는 상관이 없는데 height는 100%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100%에 해당하는 높이를 가지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는 퍼센트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기도 한데 이 100%가 적용되게 하려면 HTML 태그와 body 태그에도 100%라고 지정을 해줘야 하지만 그게 상대적으로 조금 번거로우니까 확실하게 적용될 수 있는 뷰포트 단위인 VH를 이렇게 사용해서 100VH라고 적어주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로 100%, 세로 100VH 크기 단위로 전체 영역이 설정이 되고요. 그 전체 영역에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우리가 이미지에 적용해줬던 리니어 그레디언트 때문에 이렇게 검은 색깔 불투명도가 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배경을 만들어 줬으면 그 다음에 이 헤더 영역에 해당하는 스타일을 한번 지정을 해 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가장 먼저 이 부분에 디자인 폰트를 한번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컨테이너 클래스 밑에 헤더라는 클래스를 선택자로 지정을 해서 위드스를 80%로 지정을 하고요. 헤이트를 80픽셀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요소가 항상 수평 기준으로 중앙에 오게 하기 위해서 마진 0 오토라고 적었는데요.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원래 마진 레프트 오토, 마진 라이트 오토만 필요한 건데 그렇게 각각 적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한 번에 적는 게 좀 더 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렇게 적게 되면 80%로 제한되어 있는 이 요소는 항상 수평 기준으로 중앙에 위치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이템들의 원활한 정렬을 위해서 디스플레이 값을 플렉스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도록 하고요. 저스티피 콘텐트 값을 스페이스 비트윈이라고 적어줘서 이 요소가 항상 좌우 끝으로 붙어서 출력이 되게 코드를 작성할 겁니다. 여기서 작성한 저스티피 콘텐트 스페이스 비트윈이라는 값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 헤더라는 클래스 밑에 크게 보면 H1과 내부 영역 이 두 개의 영역이 있는데요. 스페이스 비트윈 때문에 이 첫 번째가 맨 왼쪽에 붙게 되는 거고 이 클래스 내부라는 div 영역이 오른쪽에 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코드를 저장하고 브라우저를 확인해보면 이렇게 H1과 내부 클래스 요소가 좌우로 붙어서 출력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전체 영역이 위드스 80%로 제한이 된 거고요. 이 제한되어 있는 영역을 항상 수평 기준으로 중앙에 오게 하기 위해서 마진 0 오토라는 값을 주게 된 겁니다. 만약에 이게 없다면 이런 식으로 한쪽에 쏠려서 보여지게 되는 건데 마진 레프트 오토, 라이트 오토라는 이 마진 값 때문에 항상 얘는 이렇게 수평으로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하나 좀 더 디테일하게 스타일을 잡아가도록 할 건데요. 자, 컨테이너라는 클래스 밑에 있는 헤더라는 클래스 밑에 있는 h1 태그 밑에 있는 a 태그를 선택자로 지정을 해서 우선 텍스트 데코레이션부터 없애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색깔을 흰색으로 지정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폰트 패밀리를 우리가 여기 위에서 설정했던 앱스톱 폰트를 적용해 주도록 할 건데요. 이 앱스톱라는 폰트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텍스트를 굉장히 감각적이게 꾸며주는 폰트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적용을 하고 웹브라우저를 확인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그냥 일반적인 텍스트일 뿐인데 이렇게 감각적으로 적용이 되어져서 출력된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영역을 한번 마저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컨테이너 클래스 밑에 있는 헤더라는 클래스가 아니고 내부라는 클래스겠죠. 내부라는 클래스 밑에 있는 ULLI를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을 사용해서 우선 가로로 정렬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진 0, 10픽셀을 적용을 해서 li 태그 사이에 간격이 주어질 수 있도록 코드를 작성할 거고요. 그 다음에 위에와 마찬가지로 a 태그의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제거해 주기 위해서 내부 클래스 밑에 있는 ULLIA를 선택자로 지정을 하여 똑같이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초기화해 주고 텍스트 색깔도 흰 색깔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앱스토라는 폰트를 적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만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웹브라우저를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이는 메뉴 요소를 이 완성된 것처럼 이렇게 중앙에 좀 위치할 수 있도록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할 건데요. 저건 어떤 식으로 작성해 줄 수가 있냐면 이 부분에 align items라는 속성을 사용해서 중앙 정렬하도록 코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하게 되면 높이가 80픽셀이라는 기준 삼아서 요소가 항상 중앙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웹브라우저를 확인해 보게 되면
이렇게 위에 쏠려있던 요소들이 중앙에 배치가 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영역을 한번 검사를 해보면 이 헤더라는 영역, 즉 지금 제가 선택한 영역이 80픽셀의 높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 80픽셀이라는 높이를 기준으로 수직 방향의 중앙에 정렬되게 되니까 여기에 보이는 텍스트들이 이 위치에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렇게 색깔이 변하게 하기 위해서 호버라는 선택자를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코드를 하나 더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호버를 이용해서 마우스를 올렸을 경우에는 색깔을 어떻게 바꿔줘라 라고 코드를 작성할 거냐면 1FDFDF라는 색깔이 적용될 수 있도록 코드를 작성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브라우저에 마우스를 올렸을 경우에 메뉴에 마우스를 올렸을 경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색상이 변하게 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헤더 영역에 해당하는 코드를 전부 다 작성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보이는 이 중앙 영역을 완성된 페이지에 보이는 이러한 형태로 보여질 수 있도록 CSS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클래스 밑에 히어로 영역을 선택자로 지정을 할 건데요. 히어로를 선택자로 지정을 하겠다는 건 이 부분을 지정하겠다라는 의미와 똑같은 거죠. 히어로를 지정을 해서 스타일을 하나씩 작성을 해줄 건데 우선 어떤 거부터 지정을 해줄 거냐면 이 요소가 항상 화면의 정중앙에 위치할 수 있도록 포지션 속성을 사용해서 값을 적어줄 건데요. 포지션 앱솔루트라고 지정하고 왼쪽으로 50%, 위쪽으로 50%로 이동하게 한 다음에 트랜스폼 트랜스레이트 -50%, -50%라고 적게 되면 항상 이 선택자에 해당하는 요소는 화면의 정중앙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텍스트 색깔을 흰색으로 바꿔주고요. 텍스트의 정렬도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텍스트 얼라인 센터라고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역의 폰트는 버다나라는 폰트를 이렇게 적용해 주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적용을 하고 한번 브라우저를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화면의 수평과 수직 방향으로 중앙 정렬된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스타일을 지정해 줘야 되는 건 폰트의 크기와 간격, 버튼 모양 정도가 되는 건데요. 한번 계속 이어서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테이너라는 클래스 밑에 있는 히어로 클래스 밑에 있는 H2 태그는 폰트 사이즈가 60픽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용을 할 거고요. 아래쪽으로 간격을 좀 띄워주기 위해서 마진 버튼 20픽셀이라는 값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밑에 있는 히어로 밑에 있는 픽 태그를 선택자로 잡아서 이 부분은 폰트 사이즈가 22픽셀이 될 수 있도록 코드를 작성한 건데요. 이렇게 적용한 CSS 코드는 바로 이 H2와 P 태그의 폰트 크기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H2는 60픽셀이 됐을 거고 여기에 있는 P는 22픽셀이 됐겠죠.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마진 바텀에 의해서 H2 태그와 P 태그의 간격은 20픽셀만큼 떨어지게 되었을 겁니다. 브라우저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텍스트 크기와 간격이 조절되어서 출력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버튼을 한번 스타일을 지정해 보도록 할 건데요. 버튼은 컨테이너 밑에 히어로 밑에 버튼이라는 이 부분을 선택자로 지정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선택자를 지정하고 우선 백그라운드 컬러를 없애줍니다. 그리고 보더를 2픽셀, 솔리드, 다크, 씨 그린 이라는 색깔이 있는데 이 색깔로 적용을 하도록 할 거고요. 텍스트의 색깔을 흰색으로 바꾸고 패딩을 15픽셀, 20픽셀 값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보더 라디우스 값이 20픽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테두리가 20픽셀만큼 둥그스름하게 표현이 될 거고요. 이 버튼과 두 번째 텍스트 사이의 간격을 띄워주기 위해서 마진 탑 속성을 사용해서 30픽셀이라고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릭했을 때 잔상을 없애려고 아웃라인 논이라고 적용을 해주고요.
커서가 보일 수 있도록 커서 포인터라고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배경 색상이 변하게 하기 위해서 호버 선택자를 이용해서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 백그라운드 컬러는 다크 슬레이트 그레이 라는 색깔로 적용이 되라 라고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 주면 되는 건데요. 여기에 입체적인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기 위해서 트랜지션이라는 속성을 사용해서 0.4초의 딜레이를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고 브라우저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뭔가 좀 이상하게 보이죠? 코드를 확인해 보니까 여기 제가 패딩이라는 속성을 덜 적은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네요. 이렇게 패딩이라고 다시 올바르게 적어주고, 이 부분도 백그라운드 컬러가 아니라 그냥 백그라운드 속성 전체를 논으로 지정을 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야 배경이 날아가게 되는 건데요. 다시 한번 코드를 수정한 다음에 브라우저를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보이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렇게 트랜지션에 의해서 천천히 배경 색상이 채워지는 것도 같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HTML과 CSS를 사용해서 간단한 웹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